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시작해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핑크빛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뉴스파이팅은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 한편 살펴보는데요. 한미일 3국 정상이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3국 정상 윤석열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네.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주년을 기념해서 공동성명이 추가로 나온 건 미국, 일본 정상이 이제 곧 교체가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한미일 3국 협력이 흔들림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대통령 미국도 바뀔 예정이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와 이거 치러질 수 있을까요?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이 3국 정상회의 하반기에 성사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10월에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금 두세 차례 정도 국제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있을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내에 한 번은 약속한 대로 이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네. 3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까지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발언입니까? 네, 김태효 차장이 지난 16일에 방송된 KBS 뉴스라인 W에서 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효 차장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네.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 것인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요. 야권에서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네.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 정부가 네. 일본 마음은 헤아려서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중꺾만은 들어봤는데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지만 중일마. 네. 중요한 건 일본 마음. 이건 처음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고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다 중요한 뉴스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예상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반전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시작 전부터 확실시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총 득표율 85.4%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요. 네.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때 그때 이재명 전 대표가 77.77%를 득표했거든요. 네.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서 민주당 계열의 당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연임을 한 것도 기록
으로 남았는데 예.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이고요. 예. 좀 넓혀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까지 봐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연임 사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전당대회 하는 걸 보니까요. 밖에서부터 이재명 대통령 하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2기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금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이뤄졌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서 네.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전당대회 이후에는 만일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더라도 논의를 하겠다라면서 의지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도 당대표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니 네.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한 대표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협력의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조만간 뵙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다 이런 입장도 덧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회담 제안에 답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최고위원 선거 여기가 대반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정봉주 후보 결국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최고위원 5명 누가 될지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선출됐고 네.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인사들로 분류가 그러네요. 됩니다. 사실 이 지역순회 경선 초반 때만 해도 김민석 후보가 중위권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 있고 나서부터는 1위로 올라서서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서 1위로 당선이 됐고요. 예. 사실 초반에 1위 깜짝 1위를 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가 예. 이 후반에 이재명 파리 발언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막판에 지지세를 급격히 잃어서 6위로 내려앉아서 낙선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최고위원 선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친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입증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예. 지금 6위로 낙선한 정봉주 후보는 전당대회 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자는 물론이고 자신을 반대한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이 전현희 후보가 올라가고 또 정봉주 후보가 낙선한 거.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반전.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팬심이 이렇게 작용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여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모식 진행됐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직무대행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 600여 명이 참석하는 큰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을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는데요. 네. 다양한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2024년 어떤 정치인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면서 네.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이재명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네. 강조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먹사니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의 가르침이 이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라면서 김 전 대통령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좀 저항 정신을 강조했는데 네.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 정권 폭주를 막아내겠다. 행동하는 양심의 최선봉에 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DJ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물러서지 않고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긴 유산을 버팀목 삼아서 버텨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번 8.15부터 시작해서 한 주 주말 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 영민한 뉴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벌써 피곤해서 큰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그러니까요. 벌써 피곤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